제가 이분과 만나면 무언가 제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 경험을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또 특별한 한 분을 이 공간에 모셨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6월을 여는 첫 월요일에 귀한 만남을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이정숙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제가. 네. 그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네, 버전으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열심히 또 구독자 구독하고 있지요. 예.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제가 느닷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백지를 가지고 네. 저희 이정숙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저의 방송을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말 그대로 지음이라고 불리우는 저의 그야말로 다양한 면모를 같이 들여다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초대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네. 일찌감치 제가 이정숙 선배님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네. 최근에 나에게는 다정하게 세상에는 단호하게라는 이 책을 쓰신 작가이기도 하시고 저한테는 여러분 선배님이 몇 사번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KBS 입사하실 때 사번이 어떻게 되시죠? 75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러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연식이 다 나오는데. 아이고, 근데 저는 감히 어딘가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한테는 되게 좋은 친구가 있어 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친구로 여겨준다는 게 저한테는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에요. 근데 진짜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분이랑 친구야 라는 그런 믿음이 굳건히 생겼던 게 몇 해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 2년 됐나요? 저희 아들이랑 네. 무려 50년 차이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 먹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하나하나 이제 좀 베일을 벗겨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정숙 선배님, 이정숙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 책에 나온 작가 소개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들의 좀 이해를 네. 좀 돕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선배님? 그럼요. 아니 근데 선배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는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래요. 너무 낭낭하세요. 더 낭낭했는데 네. 점점 이렇게 흐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흐려지나요? 저 그게 궁금한데요. 약간 목소리가 톤이 다운된다 할까. 이제 내려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예전에는 그쵸 네, 방송 날이 목소리가 서서 좀 있으니까 날카롭게 얘기했다가 이제 나를 좀 무디게 하니까 아하. 목소리도 무뎌진더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목소리가 너무 낭창낭창 아름다우신데 감사합니다. 예, 이정숙 1975년 KBS 공채 아나운서 3기로 입사해 결혼한 여성 아나운서도 거의 없던 시절 연년생 두 아들을 낳고도 20년간 꿋꿋이 버티다가 43세 호련히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스피치 이론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부한 뒤 국내 최초의 스피치 컨설턴트 및 대화 전문가로 활동했다. 정치인들과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에 대한 자문과 교육을 진행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1호로 승승장구하며 세상 배짱은 다 부린 것 같았지만 여성으로 K장녀로 엄마로 직업인으로서 무거운 사회 통념과 역할, 남들의 시선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다. 남의 성공 공식에 자신을 꿰어 맞추느라 스스로 몰아세우는 대신 이제 두 어깨는 가볍게, 발걸음은 경쾌하게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겨오기 위한 연습을 시작하며 그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형 대화의 기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 78가지,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 양육의 신,
성공하는 여자는 대화법이 다르다. 자녀를 성공시킨 엄마의 말은 다르다.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등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네, 여기까지가 직접 쓰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출판사에서 편집자께서? 네네네. 어떻게 좀 마음에 길게 드십니까? 쓴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줄여도 드십니까? 될 텐데. 줄인다면 한 문장으로 뭐 남기고 싶으세요? 예,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1호로 활동했다 정도? 네, 책을 계속 썼다 뭐 이런 건 안 썼어도 되잖아. 책 그동안 너무 옛날에 책 그동안 몇 썼던- 권이나 내셨어요, 선배님? 약 40여 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선 선례, 좋은 선례를 남겨주신 그런 전형이시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또 제가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활동을 하는데 네. 저는 감히 컨설팅까지는 어려워서 아직은. 아유, 코칭 하다 보면 이제 컨설팅 하죠. 그렇게 예. 될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자기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날카롭게 얘기해요. 아, 먼저 공격을 하고 보자. 아하.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자기 직위에 따라서 음. 쓸데없는 공격도 많이 해요. 내가 이 정도 직위를 가졌으니까 이 정도로 막 말해도 되겠지. 직위에 숨어서 네, 막 한다. 네, 함부로. 어. 근데 재미있는 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어.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공격을 많이 해요. 맞아요. 수평적 차별 이런 맞아요. 것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말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하. 함부로 말하고 하면 상대편은 지까짓 게 뭔데 너랑 나랑 비슷해 뭐 이러면서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사실은 방송국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무뎠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퇴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외치는 곳일수록 더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서 오히려 포장을 하는 네. 구호로서 수평적 뭐 문화 이런 걸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하니까 코치도 많이 필요하고 컨설턴트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퇴사하면서 퇴사하기 전에도 가장 또 많이 상의를 드렸고 지금 이후에도 어찌 보면 저의 그런 표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정신적 지주세요, 선배님. 아이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근데 이번에 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선배님께서 그동안 내셨던 책과는 결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네. 뭐 미리 좀 저한테는 책을 쓰시면서 이제 예고를 하긴 하셨지만 읽고 나니까 와, 우리 선배님 엄청 내려놓으셨네.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일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 음.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남의 얘기만 썼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했나? 그 정리를 한다는 마음에서 제 얘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유서대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읽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매일 듣는 얘기를 그렇지, 책으로 썼는데 뭐 예. 굳이 또 읽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 유서대신이니까 읽어 이놈아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했죠. 근데 유서가 이렇게 유쾌할 수는. 유서가 유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또. 정리를 하는 걸 꼭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면 아직 덜 내려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쾌한 유서를 나부터 써보자고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게 딱 유서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이게 일반화하긴 좀 어렵지만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서 느끼는 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항상 남의 얘기 또 그다음에 객관적인 얘기 또 객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맞아요. 또 문화 속에 맞아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덥석 자기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근데 나이가 좀 적당히 많이 들고 하니까
뭐 할 수는 있더라고요. 우리 정하나도 이제 네. 내 나이쯤 되면 할 네. 수 있죠. 아, 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는데 네, 잘 안 돼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정숙 작가님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정숙 작가님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으신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뵙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던 건 제가 이제 저도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데 있어서 여느 엄마랑은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게 맞나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원래부터 그렇게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키우진 못했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내 방법이 다 틀렸다. 이거를 검증받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더. 명령 내리는 거. 어디서 나한테 감히 명령질이야 이런 게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있어요. 나 남자야. 이러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약간 동물적인 습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그럼요. 이거는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여성이 더 뭐 취약하니 이런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를 거두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미국에서부터 이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때문에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거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안 해도 돼. 이렇게 바꿨죠. 오, 명령어를 거두었다. 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특히 남자애들한테. 여자애들은 명령어에 그렇게 거부감이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건 그냥 수평적인 관계가 이 가정에서는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화가 끊이질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칙이 힘의 밸런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평평하게 그 균형을 이루는 저울에 양쪽에 앉아 있다. 그 시소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면 대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이 엉덩이를 들든지 뭘 하든지 여기 맞춰줘야 돼. 항상 균형추가 이게 기울지 않도록 맞춰줘야 되는 게 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겁잖아요.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가 엉덩이를 들고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렇게 피 흘리고 총질하고 칼질하고 이런 영화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거부터 보러 다녔어요.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서. 네,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과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진 않더라도 알기는 해야겠다. 이거를 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걸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총과 칼도 그랬고 자전거도 그러시고. 그런 거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터프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는 아빠만 2명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배님과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사석에서 나누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저도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때 한창 게임에 빠져서 막 롤 좋아하고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 맞네. 얘네가 즐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 즐거운 이유를 내가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저는 좀 잔소리를 거두게 되긴 했었어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진짜 재밌거든.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몰라서 괜히 잔소리를 한 거지. 이렇게 재밌는데 나라도 공부보다 이거 하겠다. 이걸 느끼는 순간 반성하게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자극들을 선배님은 아무렇지 않게 나의 경험상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또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선배님 만날 때마다 이거 한번 실험해볼까? 도전해볼까? 적용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너무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개선이 급속도로 됐거든요. 네, 그 관계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혈육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좋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네.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여기 관계를 붙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하는데 자꾸 밀어내는 거지. 자기 싫은 거를 자꾸 안겨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거두기만 해도 금세 좋아져요. 네. 제가 또 하나의 네. 증인이어가지고 증거이기도 하고. 자, 근데 그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생활을 하시면서 그 수많은 책을 내시면서 또 제가 이 책을 느꼈던 게, 제가 선배님을 봐왔던 것에 정말 빙산의 일각만 알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거를 좀 잘 극복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극복이라는 거는 그냥 내 안중에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이걸 해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꼰대처럼 하자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그럼 어딘가에 도달해 있을 거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이 분야에서 뭐 여기까지 갈 거야. 그 계산 다 틀려요. 맞지도 않아. 맞아. 그러니까 시대도 달라. 맞아요. 그냥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해결을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도착을 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연주 아나운서의 이 채널을 좋아해요. 네.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도달해 있을 거예요. 저는 반드시 믿어요. 그거를. 감사합니다. 사실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적지로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마치 그 쪽배 탄 것처럼 인생이 쪽배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 따라서 흘러 가다 보면은 뭐 아주 잘 사는 항구에 도착할 수도 있고 무인도에 도착할 수도 있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생의 묘미라고 볼 수 있죠. 그 항해가 즐거울 때보다는 힘들 때가 많은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 가능성을 품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설마 이상한 데 가겠어? 좋은 데 가겠지. 그리고 이상한 데 오면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도 멋진 데야. 무인도 누가 살아봤겠어? 나밖에.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정말 뭐 자로 잰 듯이 계산해서 딱딱딱딱 갔잖아요. 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끝에 가서 또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이게 법칙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 총합의 법칙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저는 때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무 잘 나가고 잘 되면 노년에 굉장히 곤궁해질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아니면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 많은 고통을 안을 수 있다. 이게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선배님과 뭐 저희가 다양한 인생 얘기도 하지만 뭐 다양한 까심 얘기도 하고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 다 하고 제가 감히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는요 화수분 같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되게 맛있는 음료수가 이렇게 막 나오듯이 선배님과 대화할 때 선배 요즘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박학다식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얇게. 아니요. 얇지 않아요, 선배님. 결코 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뮤지컬 하데스타운 뭐였죠? 해밀턴. 해밀턴을 뉴욕에서 보러 가신다는 얘기를까진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그거 좀 시간이 장시간인데. 근데 해밀턴이면 미국 역사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그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선배님이 해내신 1300페이지짜리
번역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해밀턴 전기를 읽고 갔죠. 왜냐면 모르고 가면 그게 1,000불이 넘었어요. 비싸죠. 티켓이. 예. 그 1,000불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날리려면은 그거를 읽고 가야지. 그래도 대강. 그리고 영어가 다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맞아요. 공연 볼 때 좀 안 들리죠. 그렇죠. 어렵죠. 예. 그리고 그 또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아무리 노래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강 알면 꽤 맞출 수가 있잖아요. 언어가 안 들려도. 그래서 선배님이 그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또다시 한번 감탄했던 게 이 친구는 이런 친구였어. 끊임없이 호기심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건강하고 예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네, 감동. 선배님 진짜 이게 뭐 나이 이런 거 다 네. 떠나서 그래서 저희 20대 아이가 우리 이정숙 선배님을 친구라고 또 감히 부르는 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관심사와 가지고서도 너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게 소통이 되니까 그 친구도 완전 반해가지고 진짜. 네, 영진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그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잘 지금 유쾌하게 해나가고 계시지만 막 배가 뒤집어질 위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것을 또 다 극복하고 나셨을 때 스스로 뿌듯했지만 또 스스로 힘들고 허탈해서 좀 주저앉고 싶으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즐거운 네. 뭐 흔히 말하는 노년을 맞으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말 많은 경험치가 쌓이면은 그 세상에 웬만한 거는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소녀 가장 어머니가 10대 때 돌아가셨기 맞아요. 때문에 뭐 네. 대학 입시 공부도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대강 넘어갔어요. 근데 많이 좋으시죠. 네, 네, 네. 하여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종갓집이어서 집안에 일하는 분만 해도 10명 가까이 7, 8명 엄청난 대규모의 네, 대규모 집이어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갑자기 딱 책임져야 되는 장녀로서 네, 입장이 되고 또 우리 아버지로 말씀드리자면은 노는 건 좋아하고 돈 쓰는 건 좋아하는데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유학파 일본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온 그런 분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모든 걸 다 봉양해 주셨겠네요. 어머니가 이제 다 하다 지쳐서 돌아가셨겠지 일찍.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너무 안심이 안 되니까 제 손을 콕 붙들면서 그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가문을 네가 일으켜야지 아버지를 믿겠니?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몇 살 때였어요? 선배님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막 20 됐나?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무거워. 병상에 누워 계실 때는 이제 10대 한 4, 5년 앓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가 막 사람들한테 흉봤어 우리 엄마를. 아유 그렇게 잔인한 유언을 어린 딸한테 하고 싶었을까?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날들 어쩌라고 막 이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푸념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대만 해도 부모님의 말씀은 거의 그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거의 청춘이 없어요. 뭐 데이트를 해? 뭐 무슨 남자애를 사귀느라고 뭐 헤어지고 그러니까 막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눈물 찔찔 짜면 아우 저런 게 뭐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제로 공감제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명에 불타서 살다 보니까 뭐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그때 우리 막내 동생이 6살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터울이 길어.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갖고 4살 차이 막 이래요. 그래서 막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인가 15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장례식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동네 가서 딱지치기를 하는데 얘가 딱지를 너무 잘 쳐갖고 많이 땄어요. 그래갖고 딱지 버리고 와서 곡을 하라 어른들이 그러니까 곡이 그까짓 게 뭔데 내가 딱지를 이기고 있는 지금 타임인데 왜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또 어른들이 그거 보고 막 저런 걸 놔두고 가다니 하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을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제가 따라가고. 그러니까 K 장녀로서의 네. 시간이 길었죠. 왜냐면 또 K 장녀도 그냥 장녀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네. 그 무슨 집안의 뼈다귀인지 뼈대인지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종갓집이기 때문에 이제 더 가중됐다고 봐야죠. 일가 친척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으시고. 일가 친척은 내가 다 잘랐어요. 관계를.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이제 망해가고 어머니 부재가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간섭을 해요.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린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예 오지도 마세요. 이래가지고 친척 관계를 제가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싸움꾼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상한 환상적인 얘기 하시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아버님은 약간의 그냥 한량스러운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실 거고. 아, 그리고 뚝딱하면 밭 하나 날아가고 뚝딱하면 논 하나 날아가고 이런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게 어찌 보면 저를 좀 강하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단단한 이제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통해 또 아이들을 낳으면서 단단함과 더불어 이제 현명함도 또 이렇게 좀 입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이 책에 의하면 그거조차 다 무겁게 느껴지는 그렇죠. 때가 오셨던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왜 항상 남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그 2시간씩 영어로 떠들다 오는 클래스에 가면은 꼭 your love story, how was your love story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I don't have a love story. 대답을 할 때, 오, 그렇구나. 막 자기네들 막 그런 시시콜콜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은 했지만 이제 그들처럼 꽁냥꽁냥한 꽁냥꽁냥 없이 스토리가 없더라. 이런 걸 느끼면서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말랑말랑한 그런 타이밍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데 못한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항상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너 장녀잖아. 너는 이 집 기둥이잖아. 왜 그런 걸 탐해? 음식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도 다 나눠주고 너 맨 나중에 먹어. 뭐 선물이 들어오면은 그 동생 줘야지. 언니가 가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세뇌가 끊임없이 이어져가지고. 너무 가혹하다. 진짜 가혹했다.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위에는 참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서 장남으로 사는 것은 이런 책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 있잖아요. 저도 그분 이야기하죠. 100% 공감? 공감하시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이 책에서 선배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나를 손님으로 대할 거야. 라는 그 말이 제가 너무 이 책을 관통하는 제목은 나에게는 다정하게, 세상에는 단호하게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걸 딱 읽는 순간, 손님처럼 나를 대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들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댓글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주디 놀자님도 계셨고 한 번도 생각해보니 나를 위해서 좋은 그릇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그런 분들 선배님 많아. 책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 대청소하고 그 장 안에 들어있던 예쁜 그릇 다 꺼내고 음식도 뭐 가장자리에 뭐 묻을세라 막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잖아요. 근데 손님만 사람이냐고. 나도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비닐 포장해서 뭐 밀게 오면 그냥 대충 설거지 귀찮은데 막 이러고. 근데 그런 포장한 것도 가족 줄 때는 다 벗겨서 플레이팅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비닐 포장을 네. 그냥 이렇게 먹다가 내가 이게 거지도 아니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나도 내가 좀 나라도 손님으로 좀 대접을 해보자. 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내려간 얘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선배님이 그 K 장녀로서 겪었던 그게 왜 우리 흔히 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그렇죠. 붙어 싫어하면서도 다니지.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어찌 보면 선배님이 취미 활동이 지금 어마어마하시죠? 거의 중도 하차예요. 왜요, 끝까지 왜요? 못하고. 근데 뭐 여행도 잘 다니시고 네. 그다음에 막 춤도 배우시고 수영도 네. 열심히 하시고 제가 아는 이정숙이란 친구는 그러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걸 하나씩 떼가는 과정에서 좀 낯선 스스로를 발견하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을까도 궁금해요. 특히 이제 그 남들이 다 하는데 나는 왜 수영도 제때 못 배웠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서 네. 했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거 역시 내가 그 K 장녀라 못한 게 아니라 원래 못해. 원래 못하는 장르구나. 이거 깨달을 때. 내가 오히려 K 장녀여서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숨었었던 거네. 내 원래 재능은 못한 여기까지였어. 거였네. 이렇게 깨달을 때.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을 아마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만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눈이 진짜 선배님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어렸을 때랑 똑같으시죠? 네, 종종 들어요. 눈빛이랑 이런 호기심 어린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호기심,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다행이고.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세요? 왜냐면 그냥 아이가 갖는 호기심을 억누르면은 자꾸 없어져요, 그런 것도. 네, 굳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야. 요즘에 막 독풀도 많다는데 한번 뜯어보고 싶다. 그럼 보고 병원에 실려가거든. 독풀씨로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도로 그냥 이거 궁금한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글램핑인지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여기 없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인데 그 친구한테 나랑 글램핑 그런다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래서 예약했어요. 언제?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거 못하고 지나가겠더라고. 남들 다 가는데. 그렇지. 한번 해봐야죠. 그 캠프도 별로 못 해봤는데 캠프는 자신이 없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못 해봐서 섭섭하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에 내가 다 예약할게. 넌 내가 지도 주면 그 지도대로 오기만 해. 와인도 내가 준비할게. 이러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선배님. 근데 이 책에서 또 읽어내린 것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나한테 그 관심을 쏟는 것 더하기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뎌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사실 지금 제가 자꾸 이제는 무슨 책을 보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다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좀 승화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관심 속에서 혹은 세상의 관심이 어찌 보면 업의 중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거에 완전히 또 무뎌지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습득해야 될 버릇 혹은 습득해야 될 그런 철학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나쁜 이야기,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이 나빠서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거나 또 그 감정풀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디프레스 되고 그런 거는 자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악플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고 그다음에 유난히 나한테 그 위해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틀렸어.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네.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떤 교정을 받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교정해줄 애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일단 막 칵칵 지적하는 사람은 애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아유 요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방법론까지 다 알려주면서 요렇게 한번 해봐.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죠.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은. 그렇네요. 네. 근데 그냥 대부분 보면은 막 애정을 표현한답시고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되지 않아. 왜냐면 지적을 받으면은 내가 자꾸 그게 암시가 되고 낙인 효과가 생겨요. 스스로가 스스로 갇히죠. 낙인을 찍어요. 자기 예. 마음에.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중에서도 왜 유난히 뭐 얘 그 피는 여기다 꽂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아래에다 꽂아야 예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다 안 만나. 그게 그렇긴 하죠. 사실 대세에 그렇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왜 저는 그 말 앞에 붙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 너 생각해서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되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이런 사람은 솔직하지 않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런 사람 길게 말하고 보통 뭔가 찔리면 앞에다가 전제를 깔아. 네, 그게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냥 괜히 나 간섭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걸 포장을.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릇물. 그러니까 대화와 관련해서는 진짜 선배님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고 즐거운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거꾸로 선배님이 대화 전문가로서 보기에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의 큰 일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어른의 말하기, 특히 리더의 말하기, 책임자의 말하기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 책임자의 말은 무게가 몇천 배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을 막 해서 미국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서 고려해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가려야 하는 거는 직위가 높을수록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기 쉽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해석이 되는 갈래가 적을수록 좋은 거지.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항상 연구해야 돼요. 어른들의 말하기는 어때야 될까요? 어른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선배님 지금 엄청 말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말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라떼는 하고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해야지. 지금 저처럼 궁금증을 자아낼 때. 물어보면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줄여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지금 선배님의 목소리를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 합정동의 테드베어 태 감독님이 지금 오디오를 기가 막히게 믹싱을 하고 계세요. 소리가 낭창낭창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 태 감독님 솜씨구나. 태 감독님 솜씨이기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죠. 저야 계속 있으라고 그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주제는 제가 좀 미리 저희 구독자들께 공지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저도 벌써 방송국에 입사한 게 97년 12월이었거든요. 제가 입사한 게 오래됐어요. 근데 앞 세대의 또 방송국 생활과 이 K 직장인으로서의 생활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어느 순간
이분의 아들이 그 사람이래라고가 저는 이야기의 소재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분의 어머니가 이분이시래. 뭐 이런 이야기가 바뀌었죠. 됐는데. 예. 근데 그런 역전 괜찮죠. 즐거우시죠? 별로 안 좋아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그럴 것 같죠? 예, 딱 아니에요? 당해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그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공유를 한번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선배님 제가 또 저희 라라요 구독자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약간 하루를 여는 좋은 습관으로 약간 주문 같은 말이 있어요. 그걸 아주 정말 저의 대선배님으로서 한번 선배님 혼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예. 그 주문을 여러분 예. 역사에 길이 남을 멘트입니다. 저는 오늘 빠지렵니다. 예. 이정숙 전 KBS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